네. 자, 오늘 방송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길게 하는 상황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요즘 자주 나오시네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강기정 시장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잊을만 하면 안 예. 광주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침 뱉으면 닿을 곳인데 뭐. 요즘에 이제 광주가 자꾸 소환되고 네. 이 전국 속에서 한가운데 늘 있어서 제가 자주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 더군다나 지금 5월 달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지만 선한 게 5.18이고 관련해서 뭐 한덕수 논란도 있고 또 이낙연 논란도 있고 막 그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게 강기정 TV를 구독하는 거예요. 지금 광주를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강기정 TV를 구독을 해서 10,000명 넘었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면 소박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독자 수보다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그렇다고. 원래 처음에는 그렇다고 알차신데요. 라이징스타의 표시라던데. 저는 구독자는 만인데요. 보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왜 구독을 안 하겠어요? 글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강기정 TV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서울 고법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했어요. 사실 계속 우리가 말씀드려왔지만 이 재판만 대선으로 연기되면 사실상 대선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비판과 국민들의 함성에 저는 사법부가 그냥 무릎을 꿇었다. 꼬리를 내렸다. 지도 달고 싶어서. 사실 사법부가 저 대법원에서 대선에 개입한 상황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사법부의 내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득권 카르텔이 아마 시장님 친구 우리 방송 오기 전에 이 소식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페이스북에 열차 안에서 공정이라는 단어 하나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한 마당에 고등법원까지 고법까지 이거에 휩쓸려 갈까 과연 고민을 해봤는데 고법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여차하면 뛰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 제가 예전에 그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그래디에이터에 보면 이 주인공을 검투사가 되는데 결국 이 검투사 막스무스를 묶어놓고 왼쪽 그 심장을 칼로 찌르고 상처를 입혀놓고 결투를 대결하는 그렇죠. 그 비겁함이거든요. 네. 공정하지 않음. 꼭 그런 공정하지 않음으로 몰아가려다가 고법에서 정신을 차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 파기환송 났을 때 광주 쪽 난리 났죠. 요즘 이제 주민들이 불안했는데 시민들이 불안했는데 정말 15일 날 내일 모레 고법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하면 어쩔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다들 이제는 됐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리라고 봐요. 정권 교체 열망이 어디보다 높은 것이 광주고 광주죠. 그렇죠. 또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던 이 시국이기 때문에 광주나 이제 호남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불안감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팽배한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 그게 다른 뭐 이슈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선 끝날 때까지. 근데 가장 큰 이슈가 하나는 지워졌다. 그리고요, 저 대선 후에 6월 18일 날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제 그거는 연기는 그렇게 해놨지만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선증 나오고 나면은 달라지겠죠. 완전히 더 달라지겠죠. 나머지 뭐 이제 뭐 재임 중에 재판 받으러 가냐 마냐도 법으로 다 해결되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리스크는 지워졌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호를 강화해라. 실제로 저렇게 법으로 안 되면은 애들이 그냥 이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경험도 한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정말 기쁜 날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휴일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연기 신청을 하자마자 받아주더라고요. 거의 내가 봤을 때 연기 신청서를 안 보고 받아준 느낌. 들어와. 내가 바로 연기해줄게. 미리 엎드려서. 연휴 동안 100만 명 예. 서명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네. 거기다가 그 이재권입니까? 이재권 그 부장판사하고 조희대 대법관의 어떤 신상이 이렇게 검색만으로 그렇죠. 이게 다 밝혀지는 걸 보면서 파묘가 됐죠.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공포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의 판사들의 그 내부망 내에서 판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오늘은 신청서를 보지 않고 이미 판단한 것 같아요. 연휴 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사법부가 결론을 내면 아쉽지만 사법부를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 민심이 폭발해서 사법부가 꼴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지하게 깊었어요. 속으로 저거 뉴스를 딱 그 순간 딱 접하는 순간 아싸! 아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오늘 돌출을 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엄청난 사건이 워낙 매일 어떤 게 엄청난 건지를 모를 정도로 하긴 내란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상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으로 돌아가야 대한민국이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아 예측 가능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왔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공소 기각인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걸로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네. 아마 윤석열의 내란만큼이나 정말 당황했던 사건이었는데 국민들이 사실 이겨낸 거죠. 이틀 만에 그렇죠. 100만 명. 100만 명 서명해버리고 이런 상황 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의 비판글이 빗발쳤어요. 예. 조희대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작은 숫자여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 지금까지 보였던 어떤 패턴에 비춰보면은 그래도 좀 상당량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시장도 이제 한숨 놓으신 것 같고 이제 오늘 여쭤보려던 현안은 뭐냐면은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했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조용해 주십시오. 5.18 민주묘지 찾았던 한덕수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앞에서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했던 이거 보고 정말 개 코미디 아니었습니까? 전날 현장에 다녀온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5.18 때 가급적이면 누구나 5.18 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5월 정신을 나눠야 된다.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에 한덕수 후보의 5.18 방문, 망월동 방문은 저도 가까이 있었으면 막았을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그만큼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참 얄미웠던 거죠.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호남 사람 따지고 좋게 호남 사람이었으면 좀 호남 사람답게 제대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좀 얘기를 하든지 반복해서 광주 사태를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김영삼 정권 때는 서울 사람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는 호남 사람.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그 패러디가 바로 올라왔잖아요. 이완용이 여러분 저도 조선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근데 한덕수가 뭔가 좀 물리적으로 계란이라도 맞고 싶어서 한 게 아니냐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계란을 맞으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극우층이 좀 단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광주 시민들도 또 당일날 그 한덕수 후보를 막았던 사람들도 사리 판단을 잘합니다. 그렇죠. 예. 달걀을 던져야 될 때와 던지지 않아야 될 것 다 알고. 예, 그래서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 달걀도 아깝다 이놈아. 우리가 먹고 말지. 이 얼굴에 저만을 계란을 넣었다 이런 거지. 야. 근데 저는 한덕수 후보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런 이야기라든가 또 광주 사태라고 불렸던 거라든가 저는 뭐 택시요금 기본료 얼마냐게 1,000원이라고 했죠. 이거 과거에 완전히 머물러 있어요. 과거 프레임 아닙니까? 1,000원 일대가 94년이라겠습니까? 서울시 택시요금 1,000원일 때 94년 딱 그 시절
저 광주 사태 저런 얘기는 90년 초반만 하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96년 7년에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고 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때가 딱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식 수준에 머물러서 호남 사람이다, 광주 사태다, 천원이다 이러고 있어서 참 한심하죠. 예. 야, 광주 사태라니요. 야, 이게 진짜 뭐 저 빙하에서 온 둘리 같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광주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용어 지적을 받고 나서도 그 다음 기자회견에서도 또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왜 진짜 심각한 태도. 비슷한 맥락으로요. 이런 거예요. 저 3.1운동, 3.1 사태. 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저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철저히 일본인의 관점과 독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광주 사태라는 표현. 좀 부끄러운 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반대로 상반된 사람도 있었어요. 이준석이 물론 우리가 뭐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광주 뭐 그 민주묘지에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렇게 저 지금 저 천하람이 들고 있는 저 팻말 있잖아요. 저게 손편지거든요. 예. 요거를 1027기 묘역에 전부 다 하나씩 꽂았다고요. 제가 저 소식을 듣고 토요일 아침 10시경에 부랴부랴 저 묘역을 달려갔어요. 아침 7시부터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 세 분이 7시부터 묘비에 국화 한 송이, 손편지 하나. 손편지는 당원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쓴 거예요. 일일이 1027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영령들에게 한 편 한 편씩 쓴 걸 저렇게 편지를 꽂아놨던데 제가 이제 갔을 때는 3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 1027기 묘비마다 다 이렇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똑같이 세 분이 망월 묘비를 일일이 전부 닦고 김해에서 가져온 꽃 한 송이씩을 국화 한 송이씩을 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쇼라도 저런 건 좋은 거다. 정답. 네, 쇼라도 좋다. 그날 작년엔 무지하게 더웠어요. 이번에도 조금 더웠는데 3시간 4시간씩 저렇게 묘비를 닦고 저희들도 이제 묘비 벌초도 하고 묘비도 닦고 그럽니다마는 길어봤자 한 1시간. 3시간씩 저렇게 하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극우층에서는 아직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시국에 보수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 네.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렇게 돼서 보수 쪽에 저변이 넓어져야 5.18을 폄훼하는 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광주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이준석의 행동을 반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이준석이 광주 가기 전까지 했던 행적들이 워낙 비난받을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당연히 그 연장선이겠거니 생각하고 예. 욕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자, 근데 지금 5월 달 됐어요. 지금 5.18도 몇 주 안 남아 45주년이거든요, 올해가. 네. 와, 그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5.18이 45년 된 거예요. 오래 갔습니다. 지금 광주는 이번 행사를 특별히 더 좀 크게 하신다면서요. 원래 이제 이번 5.18 45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새로운 대통령, 민주정부의 새로운 대통령이 45주년 기념사를 할 거다. 참석할 거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죠. 그런데 결국 이제 탄핵이 늦어지면서 그 대선 한 선거 한 복판에 오게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저희 광주시는 오신 분들을 잘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17, 18일 양일 동안에 광주에 버스, 지하철, 장애인 택시 모든 걸 공짜로 했습니다. 우와. 전 이틀 동안 무료. 광주 시민이든 시민 아니든. 또 하나는 오신 분들이 숙소 문제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5월 텐트촌이라고 해서 텐트를 한 518통을 학교 운동장 같은 데다 쳐서 신청하면 10,000원씩 내면 거기서 잘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네. 뭐 적십자병원, 도청 앞 그런 데를 쭉 걸어볼 수 있는 그 상품도 좀 준비를 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통해서 80년 5.18 이후에 45년 동안 우리 광주가
사실은 시민들 또 국민들 세계 평화 애호민들한테 늘 따뜻함을 선물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돌려줘야 할 때다. 이래서 그런 준비를 각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관 2022년 여론조사인데 한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 뭐냐고 물었는데 5.18 민주화운동이 압도적입니다. 나머지 뭐 6월 항쟁, 4.19 혁명 떠나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같은 것이고 그게 이제 마치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날 내란을 내란. 일으킴으로써 그 소중한 가치가 더 커졌다. 그 내란이 빨리 진압이 됐으면 기억들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나서요. 바로 5.18 행사장에 가서 유족을 안아주던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선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광주라는 그 공간이 우리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를 좀 작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평화적이고 그 생명 중심으로 극복해낸 사례는 광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광주가 굉장히 특별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만 너무 우리 거다 보니까 예.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또 계엄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용기 있게 극복하고 이러면서 광주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광주의 방문자가 확 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도청 앞 전일 빌딩 245라는 그 헬기 기총 사격을 했다. 헬기가 총탄을 쐈다라고 하는 그 전일 빌딩 245 건물이 이제 제일 인기 있는데 245에 총탄이 쏟아졌다고 해서 245입니다. 전일 빌딩 245. 이 전일 빌딩의 방문자가요. 작년 대비 막 100%씩 늘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광주를 방문하고 광주를 찾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고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도 제가 아침에 보고를 좀 받아보니까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더라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전일빌딩 갔었고요. 거기입니다. 예. 갔었고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는 호남에서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실제로 뭐 저 운동권 주류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광주 사람으로서 드릴 말은 이재명은 광주의 아들입니다. 그 왜냐하면 그게 정신을 같이 공유하려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광주의 아들이라고 좀 불러주고 싶고 저번에 전일빌딩 방문하는 거 보니까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 그날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동호가 주인공 아닙니까? 네. 그 동호의 모티브가 이제 문재양 열사라고 해서 네, 알죠. 당시에 고 1학년인데 죽은데 그 문재양 열사를 동호로 이제 불려서 소년이 온다 책을 썼는데 그 동호 엄마 즉 문재양 엄마가 이재명 후보를 텁썩 그냥 안아주고 안아가지고 이렇게.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여러분 있잖아요. 저 대선 중간이긴 하지만 광주 방문 좀 많이 해주시면 시장님한테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뭐 공짜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아무 식당에 들어가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예. 나 고등학교 때요 학교 앞 분식점에 가면 라면만 시켜도 반찬이 5가지. 이야. 자 그리고 이야기하면 좀 시간이 짧으니까요. 지금 내란 세력이 지금 김문수냐 한덕수냐 하고 지금 단일화 추태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단일화 못할 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막 가처분 신청 걸리고 뭐 그게 단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명만 나가겠죠. 그렇죠. 누가 됐든지 간에. 둘 다 나갈 수도 있어.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한덕수가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요. 아 근데 한덕수가 한덕수가 과연 돈을 쓸까요? 그렇죠. 지갑력이 싫어해서 근데 광주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저런 추태. 한덕수는 개인이고 김문수는 공당의 후보고 한덕수는 돈 쓰기 싫어하고 김문수는 어떻든 당의 후보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버티면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지가 하는 문수편.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 문세영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이미 썼습니다. 등록 재산이 8억인데 그쵸. 현금으로 4억을 썼단 말이죠. 어떻게 물러납니까 여기서?
이게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경선 비용은 보존도 안 해주는데. 아 근데 이제 저게 지금 한덕수뿐만 아니라 여기 이낙연까지 결합돼 있어요. 이낙연까지 결합돼 갖고 이거 뭐 반명 빅텐트를 친다는데 이거 개스몰 텐트잖아요. 이거. 지금 아 시장님 나와 계신데 개스몰 텐트라니. 저는 개스몰 텐트라고 나누고 빈 텐트라고 저는 빈 텐트.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건강한 보수와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이재명 빅텐트는 있어. 겁나 큰 거.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낙연이 개헌을 매개로 해갖고 한덕수랑 지금 그 합치려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고품격 시사 방송에 이제 시장님 모셔두고 이낙연 이야기하는 건 조금 뭔가 좀 맞는 아니, 건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 저는 이제 빈 텐트다라고 단언한 것이 저 텐트에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막연히 반 이재명은 죽어도 안 돼, 이재명은 싫어.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서 저는 저건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다 이렇게 이제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것도 역시 성공하기 어렵고 저렇게 누구누구가 싫어 누구누구 반대야 해서 대선 선거를 끌고 가거나 얘기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저건 빅 텐트는 성립되기 어렵다 싶고 제가 이낙연 후보가 아니죠. 지금 이낙연 고문님 고문도 하면서 아니고요. 그냥 이낙연 씨라고 해주세요. 아니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이낙연 고문님에서 페이스북에 제가 글 하나 올렸더니 아. 이낙연 우리 고문께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요? 답글을 쓰지 왜 문자로. 충고를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 어디가 있냐. 그래서 제가 다시 보낼까 하다가 의견을 익십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영상 편지. 아 진짜 이낙연 씨 지금 시장님 하실 말씀 있대요. 아마 우리 호남에서 도지사로 총리로 또 민주당의 대표로 정말 그 많은 이렇게 스펙과 노력을 해오셨는데 지금 호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누구 싫다, 누구 반대다가 아니라 이 내란 정권을 끝내는 것 이것이 최대의 가치고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내란 정부를 끝내고 종식시키고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반대의 길에 서는 것은 가치가 아니고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개헌도 앞에다 붙이고 여러 가지 붙이지만은 이낙연 우리 고모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하는 고문이라는 의미는 국민을 고문한다는 의미죠. 아니 왜냐하면 생각 한번 해봐요. 군대 고문관 할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속에는 대한민국 극우들이 중심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5.18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그 세력과 이낙연이 연대를 한다는 건 막장 폐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정세균 전 총리 보셔요. 저런 거 빅텐트 하자 그러니까 딱 자르잖아요. 아이고 그런 것은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고 딱 잘랐잖아요. 맞죠. 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력은. 네. 자 그렇군요. 자 결국에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이 코앞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CM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투표율입니다. 투표. 어. 제가 우리 광주시에 요즘에는 이제 그 전일빌딩 이사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플랜카드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데 저 플랜카드입니다. 투표가 힘입니다. 저 힘자에 쭉 내려온 거 이 투표를 찍는 그겁니다. 그 뭐라고 하시죠? 그래? 부뚜껑 찍는 거? 예. 이거요. 아 근데 그걸 와 이게 인주입니다. 야 이게 정말 네, 탁 찍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란 상황에서 저기 계속 현수막이 걸렸었잖아요. 예, 그 야, 자리입니다. 마지막이 이거네요. 예, 다시 이거 지금 그저께 우리 광주시에서 붙인 플랜카드거든요. 3일 전에. 그래서 결국은 내란 정부를 종식시키는 마지막은 투표다. 투표가 짱돌이고 투표가 힘이고 우리 지난 3년 전 대선 때 광주가 투표율이
1% 정도 됐어요. 제일 높았습니다. 네, 전국에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건 호남에서는 제일 높고 광주, 전남, 전북에 제일 높은 것 같고 81%였는데 그때 표 차이가 1등, 2등이 많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 81% 했던 투표율을 어디까지 올려볼 거냐 지금 목표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투표율 좀 올립시다라는 그 일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게 없어요. 이재명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압도적으로. 어떻게든지 압도적으로 이겨야 예, 돼요. 압도적으로. 최소한 지금 이 상황이면 10% 이상 벌려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정부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됐으니까 놀러 가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평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은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봤을 때 물론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긴 하겠지만 안심하고 가도 안 돼. 이재명 후보 경호 철저히 하고 그리고 투표율을 올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요거는 광주 진짜 멋있네요. 투표가 힘입니다. 저렇게 걸어놓으면 투표 안 하면 거의 매국노 수준이겠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도 좀 방문해서 약 평일날 사전 투표하는 시간 확보해 달라고 기업의 오너들한테 부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10일까지가요. 그 거소 투표 신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거나 병원에 있거나 어디 하면 거소 투표를 해줘야 돼. 신청해 줘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일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캠페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의제는 없는데요. 궁금한 게 AI 도시 광주잖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작년 계엄 때문에 못 넣었던 그 추경 예산 중에 추경으로 이번에 한 15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결국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되면 전 세계하고 겨루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큰 걸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해 줘야 되고 그러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GPU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5만 개 확보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10,000개 확보였는데 어떻든 이번 추경에 10,000개 확보 예산 들어갔으니까 GPU를 빨리 확보해서 새로운 AI 경쟁에 우리 대한민국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관심 많죠. 관심 많죠. 그래서 이 퓨리오사라는 기업, 퓨리오사는 그때 그때 말씀드렸던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갔다 왔죠. 이재명 후보가. 이 퓨리오사가 광주에 투자를 해서 저하고 협약도 맺었는데 이 퓨리오사는 메타가 1조 2천억 그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한국형 메타가 되겠다 해서 이재명 후보 거기를 갔다 왔죠. 예. 알겠습니다. 야, 인터뷰는 짧게 하면 되게 여운이 나오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30분짜리. 자, 오늘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깊은 소식 갖고 지금 광주 내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강기정 TV. 잠깐만요. 강기정 TV. 강기정 TV 지금 저 구독자 10,000명 넘으셨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저 채팅창 상단에 강기정 TV 바로가기 링크가 아까 있었거든요. 검색만 해보셔도 됩니다. 가셔가지고 강기정 TV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거 못 해드려요. 그럼요. 돈도 안 드는 건데.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하고요. 김영일님, 강기정 시장님 나라를 위해 애쓰요. 광산구 벌량동 사는 놈입니다. 포나성님, 이윤정님, 야수님 내란당의 오합주절 오매 꼬싱그 안 그래요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자, 시장님은 이제 광주 좀 네.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